안녕하세요. 진실만을 전달드리는 황대근입니다. 여러분, 전기요금 인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풀리지 않은 숙제 중 하나인 전기요금, 산업부에서 인상에 대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말이 많던 전기요금 문제, 한전의 누적 적자 해결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과연 관계자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탈원전과 웨스팅하우스 인수, 폴란드 수주 가능성까지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된 독점 내용 금일 공개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전력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자, 이런 식으로 한국전력 담당자와 통화를 마친 상황입니다. 과연 관계자는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해당 대화에 대한 부분 함께 보시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한국전력은 현재 어떠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한국전력 담당자 님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봤을 때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대화를 통한 뉘앙스를 좀 파악을 해본 결과 이 기업과 정부 모두 한전 적자 개선을 위해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미 총선은 다 끝난 상황이죠. 때문에 부담이 덜한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이 한전의 재무 사정이 더욱더 나빠지면 그 이후에 다가오는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죠. 바로 주주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냐. 가장 대표적인 게 배당이 될 수 있겠죠. 제가 한전 담당자와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이전에는 부정적인 입장이 더욱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태도 자체가 변했습니다. 현재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적인 부분도 원화 강세에 대한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가스나 석유 가격도 하락하고 있죠.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실적 상승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실적이 개선이 되면 이 주주환원 같은 이 배당 같은 계약이 있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단 실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배당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전에 제가 통화를 했을 때는 배당하면 거의 뭐 싹둑 달랐습니다. 이런 계획은 뭐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안 해주셨는데 이제는 배당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부터 해서 주주를 위한 제스처를 기업 역시 보여줘야 앞으로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다시 한번 확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전기요금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이 가정용 전기요금이나 산업용 전기요금 모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선진국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요금 자체가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20년부터 22년도였죠. 당시에 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강하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바로 전쟁에 대한 여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른 국가들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를 봤을 때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32%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4월에는 9%, 그리고 22년도 4월에는 최종적으로 54%까지 이 전기요금을 인상을 한 거죠. 자, 이탈리아도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8%, 그리고 55%라는 굉장히 강한 수치의 인상폭을 보여주었고, 스페인은 45% 이상, 프랑스도 이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결국에 해외 주요국은 연료비 상승분을 이 전기요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보다 더욱더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에 전쟁 같은 부분이 다시금 발생을 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연동시킬 수 있게끔 우리나라도 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전기요금부터 이어지는 게 바로 이 탈원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정부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특히 원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화가 나는 어떤 경우가 많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가동률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게 되더라도 2018년까지 거의 수직 낙하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당시 국제에너지 가격 역시 이 상승을 하는 모습에 탈원전까지 섞였기 때문에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는 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이전까지는 돈을 굉장히 잘 벌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기 기업이 이제 한국전력이었기 때문에 이 탈원전을 시행한 이후에 위상 자체가 꺾여버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뒷받침하듯이 관련된 이 사항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일단 원전이 발전 원가가 싸죠. 탈원전을 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가동률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발전 비중이 높으면 비용 증가를 억제해서 이 한전의 적자를 줄일 수 있었는데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러지 못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 바로 국제 연료 가격 급등인데, 자, 이 부분이 바로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전기요금 자체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적자폭은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현재 봤을 때 일단 탈원전은 폐기를 하는 상황이고, 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만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때 연동시킬 수 있게끔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이 도시바라는 일본의 기업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당시 2006년이었죠. 자,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대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후쿠시마 지역에서 이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도시바의 상황은 좋지 못했고 일본 경제가 좋지 못했다 때문에 이 웨스팅하우스를 매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원전을 우리나라가 수주를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바로 웨스팅하우스였고, 항상 제기를 했던 부분이 지적재산권이었죠. 현재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인수 기회가 존재를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사도 2017년 계속해서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원전업계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웨스팅하우스가 매물로 나왔지만 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원전의 대명사격인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겠다라는 게 부담스러웠던 분위기였다 때문에 인수 기회가 무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탈원전을 하지 않았고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 위상은 굉장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루필드에게 인수가 되었죠.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수주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웨스팅하우스에서 끊임없이 지적 재산권을 물고 넘어지면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 체코 원전 수주 역시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라는 일각에서의 의구심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부분도 직접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한수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한수원 담당자와도 직접 통화를 마친 상황입니다. 일단 체코 사업부의 홍보팀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냐, 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팩트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자, 이렇게 안심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는 점 참고로 전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IR 담당자와도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한수원에서 두산 쪽으로 넘어오는 구조긴 하지만 이 원전 관계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다시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체코 원전 수주에 문제가 생길 것 같냐,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별 문제 없을 것이다,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속적으로 항소를 하더라도 1심 패소 원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웨스팅하우스 쪽으로는 승기가 가진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체코 원전 수주에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K원전의 르네상스, 체코 원전을 넘어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폴란드 쪽의 수주 가능성은 어떤지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체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네. 자, 이런 식으로 담당자와 통화를 마친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죠. 이 3월 최종 계약 이후에 계획 중인 유럽 쪽
그 중에서도 폴란드에 대한 수주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냐?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체코 원전이 바라카 원전과 같은 이 파급력이기 때문에 특히 유럽 쪽에서는 수주 가능성을 기대를 하고 있다. 예, 폴란드까지 만약에 수주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덜란드나 다른 유럽 쪽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수주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전력 전기 요금부터 탈원전과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체코를 넘어서 폴란드 수주 가능성까지 알아봤습니다. 진실은 저희 대의업과 함께 하시죠.